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여기에 올라오는 사연들을 보면 세상에 정말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들 못지않게 몇 년 전 아주 충격적인 일을 겪었습니다. 지금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두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숨이 잘 안 쉬어져요. 제일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는 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분명 놀라실 거예요. 저는 제가 첫눈에 반한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정말 우연히 만났던 사람인데 저는 그 여자를 보고 머릿속에서 종이 울렸고 세상에 그 여자밖에 보이지 않았죠. 저와 전혀 아는 사람도 아니었고 우연히 한 커피숍에서 만난 여자였는데 너무 예쁘고 이 사람이 아니면 저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원래 제가 여성분들한테 전화번호를 물어보거나 먼저 다가가는 성격이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는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슬리퍼를 질질 끌고 카페에 갔는데 그날 그 복장 그대로 여성분께 전화번호를 물어보았습니다. 그 여자는 저를 위에서 아래로 훑더니 조금 당황해했고 전화번호를 주었죠. 저는 아직도 그날 그녀가 뭘 입고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합니다. 검정색 미니스커트에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죠. 아무튼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와 그녀에게 연락을 했고 저희는 그때부터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대화도 잘 통하고 공감대도 잘 맞는 거 있죠? 그녀와 만날수록 운명이란 것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여자와 결혼까지 하고 싶었죠. 그런데 그 여자는 저와 결혼을 하고는 싶지만 연애를 조금 더 오래 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 마음을 다 이해했고 그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주었죠. 그런데 그녀는 딱 한 가지 지키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혼전 순결이었어요. 그녀는 30대가 다 되어가는 나이였지만 어릴 때부터 혼전 순결을 꼭 지켜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해줄 수 있는 남자를 만나고 싶대요. 저는 그 여자의 몸이 좋은 게 아니라 성품을 좋아했기에 당연히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저의 비밀에 대해서도 털어놓았어요. 사실 저는 몇 년 전 정관수술을 했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평생 혼자서 살려고 결심을 했을 때 그녀가 제 눈앞에 나타난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은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하지만 출산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저도 혹시 아이를 낳지 않아도 괜찮겠냐고 물었죠. 그녀는 오히려 좋다고 했고 평생 남편과 단둘이서 사는 게 자기 로망이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로 저희는 서로 가치관이 잘 맞았고 운명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그녀와 몇 년간 연애를 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도 저희가 이렇게 오래 연애를 하니까 결혼을 할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결혼 계획도 속전속결로 세웠고 상견례 자리에서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제 남동생도 제 아내 될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았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식을 올렸고 분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결혼을 했으니 아내의 혼전 순결이 끝날 때가 되었죠. 연애하고 나서 처음으로 아내의 전신을 보았는데 웬 남자 얼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허벅지 쪽에 아주 크게 남자의 얼굴이 있더라고요. 저는 누군가 싶어서 뚫어져라 쳐다보았는데 아내는 당신이야, 선물! 이라고 했죠. 솔직히 한눈에 보면 저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와 생김새는 비슷했지만 그려놓으니 저라는 것을 바로 알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계속 뚫어져라 쳐다보니 아내는 이상함을 느꼈는지 타투이스트 탓을 하더라고요. 정성껏 해달라고 했는데 그 타투이스트가 실력이 부족한가 봐. 아내는 결혼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저의 아내가 된 기분이 든다고 했죠. 저는 아내가 너무 고마웠고
남편의 얼굴을 새겼다고 하니 감동을 받았습니다. 주위에서 한 번도 그런 여자를 본 적이 없기도 했고, 이 여자가 정말 나만 바라볼 것은 확실하다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도 순간적으로 아내의 얼굴을 새길까 고민을 하긴 했지만 쉽게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부 사이는 정말 좋았어요. 다시 연애를 시작한 것만 같은 느낌이었고 세상에 서로밖에 보이지 않았죠. 솔직히 연애 때보다 더 좋았고 아내를 만나지 않았다면 제 인생을 빛을 보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양가 부모님들도 너무 좋아하셨으니 저희는 완전 성공적인 결혼 생활이었죠. 이제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가 동창회를 간다고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처음 가는 자리라 많이 떨려 했고 저는 잘 갔다 오라고 했죠. 그리고 술을 많이 먹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아내는 술에 취하면 기억을 모두 잃어서 절제를 하며 마셔야 합니다. 걱정이 잔뜩 된 채로 동창회에 아내를 보내줬고 저는 심심하게 집에 혼자 있었죠. 그날따라 신혼집이 너무 적막하게 느껴지고 부모님도 보고 싶어서 정말 오랜만에 저희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아내의 연락을 기다리면서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눴죠. 그런데 집에 남동생이 없더라고요. 취업을 준비하고 있어서 매일 집에 있거나 도서관을 갑니다. 당연히 이 시간이면 집에 있어야 할 애가 없어서 부모님께 동생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러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취업 준비나 하는 애가 무슨 친구야 라고 생각했죠. 집에서 밥을 먹고 아내의 연락을 기다렸으나 아내는 전화 한 번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었죠. 밤 12시가 지날 때까지 연락이 없어서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새벽 3시쯤 집에 돌아왔어요. 술에 떡이 돼서 제대로 걷지도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왔고 저는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한 사람한테 화를 내는 게 소용이 있겠나요? 아내는 자기 몸 하나 감당하기도 힘들어했고 제 말은 무시한 채 바로 침대에 누워 잠에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에게 한 소리 할 생각으로 저도 잠에 들었고 다음날 일어났죠. 그리고 아내는 역시나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몇 시에 들어왔고 술을 어디서 어떻게 마셨는지 기억이 안 난대요. 그래서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만 했고 바로 미안하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더군요. 다음부터 술은 절대 안 먹는다고 하길래 그러라고 했고 저는 해장국을 끓여주고 아내를 용서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다시 금슬이 좋아졌고 남들의 부러움을 잔뜩 샀죠. 정말 행복했고 아내와 평생 같이 살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제 운명의 상대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퇴근을 하고 집에 갔는데 아내가 기쁜 목소리로 저에게 말을 했어요. 제 눈앞에는 두 줄이 그어진 임신 테스트기였고 아내는 나 임신했어 라고 했죠.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수술을 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했는데 임신을 했다고 당당히 말하니까요. 제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니까 아내가 예상했다는 듯이 반응했고 수술은 아예 임신을 못 시키는 게 아니라고 해요. 낮은 확률로 임신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진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했고 무조건 저의 자식이 맞대요. 저는 그런 말을 몇 번 들어본 적이 있긴 하지만 주위에서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당황스러웠죠. 그래도 제가 믿는 아내가 임신을 했다고 하니까 철석같이 믿었어요. 이것도 하늘에서 내려준 운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내가 임신하면서 정말 살뜰히 모셨습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게 하면서 모든 일을 제가 다 했죠. 그리고 양가 부모님도 너무 좋아하셨어요. 아내의 배가 점점 불러올수록 아기와 같이 꾸려나갈 미래가 너무 기대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원도 같이 다니면서 정말 아빠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죠. 저희 부부는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입꼬리가 귀에 걸려서 잘 내려오지 않았죠.
아내는 이제 만삭이 되어서 출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보다 더 긴장을 하면서 밖에서 기다렸고 수술실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죠.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제 저는 아기 아빠가 되었고 정말 좋은 가장이 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매일같이 아기를 보러 갔어요. 유리창 너머로 누워있는 제 아기를 보는데 정말 귀여웠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저는 이상한 걸 보았어요. 바로 아이의 혈액형을 보게 되었는데 저와 아내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었습니다. 아이가 누워있는 침대 앞에 붙어져 있었죠. 옆에서 해맑게 웃고 있는 아내를 한번 보니 순간 무서워졌습니다. 저 애가 제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그때부터 조금씩 엇나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아이를 낳기 전까지 아내를 살뜰히 모셨지만 아이를 낳자마자 태도가 변한 저를 보고 아내가 많이 속상해했어요. 왜 이렇게 사람이 변했냐며 화도 내고 울기도 했죠. 그런데 도저히 생각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혈액형을 보니 머릿속이 너무 어지러웠죠.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집에 돌아오는 동안에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혈액형이 이상한 건가 싶어서 다시 혈액형 검사도 받아봤지만 똑같았어요. 그래서 결국 아내 몰래 친자 검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자고 있는 사이에 친자 검사를 하는데 필요한 물건들을 챙겼죠. 그리고 다음날 해가 뜨자마자 의뢰를 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데 일주일이 걸린다고 했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정말 맨정신으로는 살 수 없었습니다. 매일 퇴근 후에 술을 먹고 새벽에 집으로 들어갔고 해가 뜨자마자 바로 집에서 나왔죠. 그리고 아내와 이야기도 안 하고 아기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혼자서 육아를 했고 갑자기 변한 제가 의심스러웠겠죠. 그리고 아이한테는 더욱 관심이 없으니 속상해했습니다. 아내가 이유를 물어도 대답을 해주지 않고 답답했는지 결국 가족들에게 알렸어요. 아내는 저희 부모님한테 제가 요즘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밖에서 술을 먹고 만취가 된 상태로 집으로 돌아와 잠만 자고 나간다고 그렇게 다 일러 바쳤고 거기다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저희 부모님은 이 말을 듣고 화를 내셨고 당장 집으로 오라고 했죠. 그날 제가 의뢰한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고 검사 결과를 본 뒤에 집에 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결과를 보았어요. 정말 친자가 아니면 어떡하지? 아니면 정말 친자면 어떡하지? 싶었습니다. 긴장한 채 검사 결과지를 보았는데 제 친자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두 손이 벌벌 떨렸고 화가 미친 듯이 차올랐어요. 바보같이 그것도 모르고 아내가 임신했을 때 공주대하듯 모셨던 거잖아요. 저는 바로 집으로 갔고 제가 들어가자마자 어머니와 아버지는 저에게 큰 소리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제가 혼나고 있는 걸 아내가 보고 있었죠. 저는 부모님의 말이 귀에 들리지 않았고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보여드렸습니다. 다들 검사 결과지를 보시면서 표정이 굳으셨고 아내도 달려와서 보았죠. 당연히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할 줄 알았던 아내는 오히려 이게 뭐야? 누구 유전자인데? 라고 모른다고 했고 저는 그럴수록 더 화가 났죠. 네 애랑 나 유전자 검사했는데 친자 아니더라? 솔직히 말해. 누구 애야? 너 대체 어떤 놈이랑 그런 거야? 결국 저는 소리를 치고 말았죠. 아내는 계속 무슨 소리냐며 제 아이가 맞다고 했고 검사 결과지가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혈액형도 이런 혈액형이 나올 수 없다고 반박했고 아내는 계속 똑같은 말만 되풀이했지요. 둘 다 질기새가 없었고 저는 인정을 하지 않는 아내가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방 안에 있던 남동생이 나왔어요. 그리고 죽상인 표정을 하며
갑자기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 미안해. 내 아이야. 가족들은 전부 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고 장난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내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죠. 그런데 남동생은 충격적인 진실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남동생과 제 아내는 첫사랑 사이였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알고 있던 사이였고 둘이 연애도 했었대요. 그러다가 상견례 자리에서 둘은 처음 보았다고 합니다. 아내가 솔직히 결혼을 해도 되는 건가 싶었지만 그래도 그때는 제가 너무 좋았기에 동생한테 그냥 모른 척하고 살자고 했다네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동창회에서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둘이 담임 학교가 같으니 집이 아닌 술자리에서 친구 신분으로 만나게 되었고 그날 결국 사고를 친 것이죠. 동창회에 간 날 남동생도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집에 없었고 아내는 새벽 늦게 술에 잔뜩 취한 채로 집에 돌아왔었습니다. 저는 모든 퍼즐 조각이 다 맞추어졌죠. 저는 그 말을 듣고서도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을 했어요. 일부러 형수제 숨겨주려고 그러는 거면 다시 방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동생은 울면서 말을 했어요. 형수 다리에 남자 문신 있는 거 알지? 그거 내 얼굴이야. 저는 그 말을 듣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버렸어요. 저와 닮긴 했지만 저라고 확답을 내지 못하게 생긴 이유가 바로 제 남동생 얼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이 사귀었을 때 한 문신이어서 일부러 저에게 혼전순결이라고 거짓말한 거래요. 결혼 선물이라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면서 말입니다. 아내도 그날 필름이 끊겨서 기억이 전혀 안 난다고 했고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뒷목을 잡고 쓰러지셨고 저희 집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아내는 다음날 해가 뜨자마자 바로 유전자 검사를 하러 갔어요. 남동생과 아이, 그리고 저와 아이 말이죠. 그런데 결과는 예상과 같이 남동생의 친자로 나왔습니다. 아내는 한 번의 검사로도 믿지 않았고 두 번, 세 번 계속했어요. 의뢰를 하는 곳에서도 이제 그만 오라고 아내를 말릴 정도였죠. 아내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했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미안하다고 저한테 사과를 했어요. 정말 하루 실수였고 전혀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사람한테 제가 첫눈에 반하고 결혼까지 한 게 너무 한심하고 후회스러워요.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당장 되돌리고 싶었습니다. 아예 그녀를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서 이런 악연을 시작하고 싶지도 않아요. 부모님은 당장 아이를 데리고 집에서 나가라고 했고 그 여자는 끝까지 저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어차피 제 아이도 아니니 양육비를 줄 필요도 없었고 얼굴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기에 깔끔하게 합의이혼으로 하게 되었죠. 제가 이혼을 하자고 하니 절대 이혼만큼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그 여자한테 다시 재결합을 하자고 했습니다. 자기 자식이니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아내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제발 꺼지라고 했고 동생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엿한 직장인이고 동생은 아직 취업 준비생이니 당연히 아내가 결혼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리고 둘이 헤어졌었던 이유도 성격 차이라고 합니다.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전혀 맞지 않았대요. 그래서 매일 싸우고 다투다가 화해의 의미로 즉흥적으로 다리에 제 남동생 얼굴을 문신으로 새긴 거고 그래도 계속 싸워서 결국 헤어졌다고 해요. 아내는 자기와 맞지 않은 사람과 살기 싫다고 했고 이미 남동생이 남자로 보이지도 않는데요. 그리고 자기도 피해자라며 억울하다고 했죠. 저는 그들을 무시했고 집에서 둘 다 나가라고 했습니다. 동생은 미안하다며 도저히 제 얼굴 보고 살 수 없겠다고 했고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그 여자도 계속 매달리다가 결국 경찰을 부른다고 하니 아이를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부모님은 이제 둘째 아들 없는 셈 치겠다고 하셨죠. 집을 나가고 나서 그들과 전혀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고 싶지도 않아요. 지금은 몇 년이나 지나서 마음 한구석에 아픈 경험으로 남아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남동생의 소식을 알게 되었어요. 들어보니 돈을 벌러 해외에 갔다고 하더군요. 부모님에게 가끔씩 연락을 하는 것 같은데 저에게는 한 번도 연락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마 이렇게 형제 사이는 갈라서게 되는 거겠죠. 저는 그 일이 있고 나서 여자를 잘 만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한때 정말 운명이라고 느꼈고 이 여자 아니면 절대 다른 여자를 만나지 못하겠다고 굳게 믿었었는데 제가 이렇게 뒤통수를 당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사람을 잘 믿을 수 없게 되었고 연애에 대한 흥미도 식었습니다. 저는 혼자가 좋고 현재를 즐기고 있어요. 다들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위로와 충고 혹은 조언도 해주시지만 전 이제 그런 거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이렇게 글을 쓰면서 과거를 생각할 때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복수하는 건 제가 행복하게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저 같은 일 겪지 않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다들 사람 너무 믿고 큰 코 다치지 마시고 꼭 행복하시길 바래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